자, 71페이지 보면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아, 설명이란 단어 완전히, 그쵸? 유형화되어 있다는 게 이제 보이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겹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넣어야 돼. 설명이란 단어는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 즉 설명 방식이죠. 등을 물어보는 그 파악하라는 그런 문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사용을 해서 전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1번부터 5번 선택지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자, 2번 문항으로 가서 기역과 니은의 견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역과 니은, 기호로 나와 있는데 견해니까 사람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네 번째 문단의 넷째 줄에, 하문단의 넷째 줄에 토테미즘 관점을 접근 학자들, 그 다음에 니은이 다섯 번째 문단에 첫째 줄부터 나와 있죠. 또 다른 학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테미즘의 견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 거기에 니은의 앞뒤를 읽어보면 주장이 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 주장을 파악하라라는 그런 문항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군요. 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가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그래서 가의 지문에서 밑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문단의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 사학자들의 연구. 아, 그지 같은 놈들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에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고, 자, 마지막 4번 문항 한번 가보시면, 자, 보기의 입장에서 A의 주장을 반박하라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게 무엇이냐 해서 A의 주장을 찾아보니까 세 번째 문단에 넷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넷째 줄에 A의 주장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A의 주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자, 그리하여 한반도의 역사 및 문화를 두 개로 쪼개, 이제 한반도의 역사 문화를 두 개로 쪼갰다라는 거.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북방 시베리아 문화의 소산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은 일본과 같은 종족적 문화적 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에서 일제강점기가 대상인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두 개로 쪼개서 분열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하여간 나쁜 놈의 네, 욕하면 안 돼요. 네,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거네.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이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삼국유사 기2편에서 단군신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고조선 왕검조선의 조항이 첫 장으로 편제된 이유는 그것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고조선 왕검조선의 조항이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러한 역사 인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당군은 1000명을 받은 첫 임금으로 기자는 그 뒤 문명교화를 연 임금으로 상징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자,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는 이제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가 나오네요. 당군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당군 이야기의 이제 역사성을 부정하고, 후대 윤색과 가작을 논증하기 일색이었다. 즉, 우리의 그 단군 신화에 대한 것을 폄훼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단군 이야기에서 종족적, 문화적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화소는 천송강림과 곰이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이 계속 단군 이야기네요. 단군 이야기가 핵심이고, 이제 종족적, 문화적 기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 화소는 바로 천송강림과 곰이다라는 거. 자, 에도 시대부터 단군 이야기를 접한 일본인들은, 자, 이제 일본인들이죠. 단군을 고사기나 일본서기 등의 일본서기에 신대기에 등장하는 스사노 미코토나 그의 아들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일본인들이 바로 그
스사노 미코토나 그의 아들로 파악하는 거예요. 일본인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인식은 단군을 실존의 역사적 인물과 같이 서술하되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여 개통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여서 개통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 단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일본의 한국사 서술로 이어져 식민사관의 대표적 논조인 일선동조론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인식이 바로 그 식민사관의 대표 논조인 일선동조론의 근거로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일본 애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우리 민족의 어떤 위대함이나 이런 것들을 폄훼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자, 한편 일본인들은 단군 이야기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 일본 애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 즉 단군 이야기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죠? 나중에 했다는 거지. 이마시니 류는 지옥 갔을 거예요. 자,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를 주장하며, 자, 그래서 이건 허구의 이야기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 이야기의 내용은 북방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문화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자, 그래서 곰과 혼인에서 단군을 낳는 이야기는 북방의 북방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문화다라는 것, 한반도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문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개로 쪼개서 고조선 건국은 북방 시베리아 문화, 한반도 중남부는 일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해방 이후 우리 학계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축적해 나갔다. 자, 이제 저항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반발했고, 이제 해방 이후에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단군 이야기가 당시의 건국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 이 단군 이야기 바로 당시 건국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했다. 비록 후대 윤색이 더해졌을지라도 단군 역시 실제 고조선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구축되었다. 자, 그래서 이 단군은 실제 고조선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이다 라는 것. 자,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며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곰과 호랑이의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하여 토테미즘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들이 있다. 자, 이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들. 바로 이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잖아요. 이때 이제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했다는 거. 자, 이들은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는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원시 사회의 보편성을 논거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 곰과 호랑이 역시 토테미즘의 흔적이며 원시 문화의 반영이라고 설명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고대 원시 사회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는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것을 원시사의 보편성으로 본 거죠. 보편성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의 곰과 호랑이도 토테미즘의 흔적이고 그래서 원시 문화의 반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동종내 혼인에서 벗어난 이족혼의 사례로 원시사회의 발달의 한 유형이며 단군 탄생과 그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 그래서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이족혼의 사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원시사회의 발달의 한 유형이다. 두 번째, 단군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 조직의 을 발전시키는 바로 사회 발달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사회 발달, 그 다음에 사회 발달 과정이 나타나 있다라고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반발, 그래서 식민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토테미즘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라는 거에서 원시사회의 보편성을 근거로 해서 바로 토테미즘의 흔적이며 원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환웅과 웅령의 결혼, 이초콘의 사례로 원시 사회가 발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건국, 단군의 탄생은 정치 조직이 발달된, 즉 사회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과 같은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해석한 또 다른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니은은 바로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 즉 근대 학문 관점이죠. 위에는 토테미즘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근대 학문 관점. 자,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의 자연 환경이 곰과 호랑이 등의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라고 설명하였다. 자, 이제 생태학과 관련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연 환경, 이 고조선 건국이 된 이 자연 환경은 곰과 호랑이 등의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을 표성한 것이며, 자,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자,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서 생활할 때는 같은 동굴에 있었다는 것은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이 병존했던, 여성 추장, 남성 추장이 병존하였던 그 사회를 반영한 것이다. 설명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정치학에서 이야기한 거죠. 위에서는 이제 이거 지리학하고 생태학, 정치학. 자, 그리고 단군이라는 단일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을 남성 추장제의 수립과 추장 세습제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로 해석하였다. 자,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이 단일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 이것은 첫 번째 남성 추장제가 수립되었다. 두 번째 추장의 세습제가 출현했다라는 바로 역사적 단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의 관점에서 그 자연 환경을 설명을 했고, 여성 추장, 남성 추장을 설명했고, 그래서 병행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남성 추장이 수립이 됐고 추장 세습제가 출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단. 자,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며 역사적 해석의 시도를 통해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원시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기록임을 주장한 대표적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 학계에 계승되어 고조선 건국 이야기의 해석의 주요한 논지로 자리 잡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했다라는 거. 두 번째, 그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원시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떠올려보니까 결국에는 그 핵심이 그 고조선 건국과 이야기는 단군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인이 세 번째 문단에서 야 이거 허구야 라고 하면서 문화를 두 개를 쪼갰다라는 거.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일본의 그런 그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테미즘의 관점과 그 다음에 지리정치 생태학의 근대학문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이 4번이죠. 특정 시기에 제기된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 바로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식민사관이 나타났죠. 이에 대한 반론이 네 번째 문단 이후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보면 기업과 니은의 견해. 자, 토테미즘의 관점과 그 다음에 근대학문의 관점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정답 4번인데 보시면 기업과 니은 모두 곰을 부족의 토템으로 해석하고 곰을 통해 사회 발달 단계를 가늠했다는데 기억은 맞아요. 근데 니은은 곰을 부족의 토템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섯 번째 문단의 셋째 줄에 여성 추장을 표상했다. 다섯 번째 문단의 그 셋째 줄, 그죠? 셋째 줄을 봤을 때 니은은 아니다, 모두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즉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5번 단군 신화 이야기의 화소를 윤색하고 가작하여 한반도 문화의 단위성을 강조하였다. 자, 윤색하고 가작하여 지금 여기서 보면 한반도 문화의
단일성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의 아까 A 부분, 즉 넷째 줄부터 보시면은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두 개로 쪼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단일성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분열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마지막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보기 입장에서 A의 주장을 반박하랬죠. 한번 봅시다. 한반도에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의 돌무덤과 빗살무늬 토기는 이제 돌무덤하고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의 하북성 북부나 요녕성 지역, 만주 지역 등을 포함하는 발해 연안의 것들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자, 이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유물들은 북방 시베리아 지역의 유물보다 연대가 더 이르다라는 거. 자, 북방 시베리아 지역 아까 우리가 봤던 세 번째 문단에 그서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만희 시류, 이 지옥간 이만희 시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부터 A의 끝까지네, 그죠? 끝부분까지를 보면은 북방 시베리아 지역하고 분리를 했는데, 즉 연대가 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북방 시베리아 지역의 유물이 바로 한반도 유물에 영향을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거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정답은 4번임을 알 수 있는데 고조선 건국이하를 비롯한 한반도의 문화는 북방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 연대가 더 이르다.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일본 식민학자들이 야 이거 북방 퉁구스 민족의 거잖아. 니네 거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거 북방 시베리아 영향을 받아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더 연대가 이른데 얘네들이 우리 거 영향을 받은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